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면역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이어서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면역은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군대 또는 경찰 조직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혈액을 적혈구와 백혈구로 이제 구별을 하잖아요. 적혈구는 세포에 산소를 운반해주고 백혈구는 병균과 싸우는 역할을 한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면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백혈구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백혈구는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면역세포를 총칭해서, 그러니까 대표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백혈구 속에는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가 들어있다는 거죠. 백혈구를 영어로 white blood cell, 그러니까 하얀 피 세포라는 거죠. 이제 줄여서 WBC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고 결과지를 보면 WBC 수치가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백혈구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백혈구는 항상 우리 몸 구석구석을 순찰하면서 시시탐탐 우리 몸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병원균들과 이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희생하는 세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면역 기능을 수행하는 백혈구는 크게 분류하자면 5가지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영어로도 나오죠.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고 결과지를 보면은 영어로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그 수치가 나오는데,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상이네요 이러면 그러는갑다, 나는 정상인가 보다 하고 이제 병원을 나오게 되는데, 내 혈액 속에 어떤 면역세포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가를 의사 선생님 말만 듣고 그러는가 보다 하기보다는 자세하게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몸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또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어로 써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어렵다고 생각해서 살펴볼 생각들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조금만 노력하면은 하나도 어려울 것 없어요. 우리 외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병원균들이 있는데, 각각의 병원균마다 성질이 다 다르고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는 방법도 다 다르거든요. 왜 군대에도 육군, 해군, 공군이 있고, 잠수함 타고 침투하는 군대가 있고, 미사일 공격하는 군대가 있고, 특공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적군을 방어하려면 우리 면역세포도 또한 성질이 다 다르고 방어하는 방법도 다 달라야 돼요. 다시 말해서 무장공비를 잡는 특수부대가 있고, 강도를 잡는 강력경찰, 좀도둑을 잡는 일반 경찰이 다 다르듯이 우리 백혈구도 역시 다양한 병원균에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종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혈구에는 여기 보이는 이 5가지 종류의 면역세포가 있는데, 그래서 각각 역할이 다 다른 거죠. 대표적으로 호중구, 호산구, 호염구, 림프구, 단핵구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조금만 공부하면 복잡할 것도 없어요. 백혈구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것이 호중구예요. 백혈구의 약 40에서 70%를 차지하는데, 주로 세균이나 진균, 그러니까 곰팡이죠. 여기에 감염됐을 때 초기에 이제 움직여서 빠르게 대응을 하는데, 일단 세균이나 진균이 몸에 들어오면은 감염 부위로 곧바로 이동해서 직접 병원체를 잡아먹기도 하고, 또 병원체를 녹여서 죽이는 이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 단백질 효소를 분비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싸우다가 이제 전사하기도 하죠, 당연히. 이렇게 죽은 호중구의 시체와 병원균의 시체가 고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싸우는 거죠. 이렇게 이제 호중구가 세균이나 진균이 들어왔을 때 즉각 대처해서 싸운다면은, 호산구는 이제 주로 기생충, 우리가 왜 야채를 먹거나 과일을 먹거나 하면 기생충이 함께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세균보다 크기가 커서 호중구가 삼키기에는 너무 큰 이런 세균이나 기생충 또는 진드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것들에 부착해서 그러니까 딱 끌어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죽이는 백혈구인데, 암세포를 파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꽃가루 같은 것이 들어온다든가 고등어 같은 거 왜 우리가 먹으면 나타나는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관여하는 면역세포고요. 호염구는 조직이 손상됐을 때, 그러니까 상처가 났어요, 몸에. 이때 손상된 조직 안에서 히스타민, 이 알레르기 반응 물질이거든요. 히스타민을 분비하고 상처 부위로 다른 백혈구, 그러니까 이제 호중구나 호산구 이런 거를 유인하는 물질을 생산해요.
야, 여기 전쟁 났어. 빨리 와. 이렇게 막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호중구나 호산구가 와서 물리치는 것이죠. 다음 이제 림프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림프구에는 3가지 종류의 면역세포가 들어있어요. B세포와 T세포, NK세포.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지죠? 그래도 아셔야 돼요. 알아야 대비를 하죠. 먼저 B세포는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예요.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기잖아요. 바로 B세포가 항체를 생산하는 거죠. 항체를 생산하는 항체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몸에 이제 항원, 그러니까 병원균이죠. 항원이 들어오면은 항체가 이 병원균에 딱 들러붙어서 꼼짝 못하게 하면은 호중구나 대식세포가 순식간에 찾아내서 이제 잡아먹는 거죠. 다음 T세포는 비정상적인 세포, 그러니까 뭐 병들었다든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됐다든가 하는 비정상적인 세포를 죽이거나 B세포가 항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은 이제 NK세포. NK세포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연 살해 세포라고도 하죠. 내추럴 킬러 세포. 암세포를 죽이는 기능이 있고 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세포를 잡아먹기도 하죠. 정상세포는 안 건드리죠. 평소에 이제 혈액을 타고 순찰을 돌다가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잡아먹는 세포죠. 경찰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단핵구. 이거는 변신을 해요.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로 변신을 하는데 먼저 이제 대식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서 가장 큰 세포예요. 큰 몸집으로 세균과 같은 병원체들을 엄청나게 잡아먹기 때문에 이런 대식세포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 대식세포는 세균이 들어오면 악착같이 따라가서 모조리 먹어치우는 면역계의 진공청소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핵구는 대식세포뿐만 아니라 수지상세포로도 변신을 하는데 이 나뭇가지 모양, 수는 나무 숫자, 지는 가지지자예요. 이 나뭇가지 모양이어서 수지상세포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수지상세포도 병원체를 먹어요. 먹는데 그냥 먹고 난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남은 조각을 B세포와 T세포한테 가지고 가서 바이러스 조각을 보여주면은 B세포나 T세포가 아, 이런 놈이 침입했구나 그러면서 그런 놈을 찾아서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면역세포는 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또 상호 협력하면서 외부에서 침입한 적군을 물리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런 면역 시스템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적군이 침입하면 얼른 적군인지 아군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별 능력이 떨어져서 아군을, 즉 정상세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가면역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면 자가면역질환이 젊었을 때보다 더 자주 발생을 하는 거예요. 또 대식세포가 적군을 만나면 재빨리 끝까지 쫓아가서 먹어치우는데 나이 들면 세균이나 암세포 그리고 침입한 병원체를 젊었을 때보다 천천히 파괴하기 때문에 즉 빨리 달려가서 먹어치워야 되는데 다른 박질도 잘 못하고 또 잡아도 재빨리 먹어치우지 못하기 때문에 즉 면역체계가 둔화되기 때문에 나이 들면 암이 더 빈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겼다고 해도 이 항체가 병원체를 공격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 들면 폐렴이나 독감이 더 자주 걸리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면 안 되죠. 100세 시대인데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좋은 음식 먹고 잠도 더 잘 자고 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면역세포 중에서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이란 게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몸 안에서는 정말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면역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참 재미도 있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와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